지방선거 상황실이라는 또 화면이 지금 보셨을 겁니다. 그 전에 안희정 지사와 관련된 속보가 지금 들어왔다고 해서요.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검찰이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얼마 전에 영장을 청구했는데 영장이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안 지사에 대한 또 구속영장이 재청구되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이 있었는데요. 검찰이 혐의가 소명되고 그 증거인멸의 정황이 있다. 따라서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 해서요. 영장을 재청구했다라는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자, 이제 지방선거가 이제 시청자 여러분 72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죠. 오늘 민주당에서는요. 이제 광역단체장 후보들 면접이 진행됐는데 서울시장 후보들에 대한 면접도 있었습니다. 자, 오늘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잘 보셨나요? 네, 잘 봤습니다. 네. 예상치 못한 당혹스러운 질문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네. 면접 좀 어떠셨어요? 질문들 빡세게 많이 하시네요. 네. 그 양보론에 대해서도 좀 질문이 오갔나요? 예, 그 질문도 계셨습니다.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뭐라고 저는 민주당 후보이지 않습니까? 세대 교체, 정치 교체 필요성을 강조하고 그 세대 교체의 리더십으로 우상호가 적임자다 이렇게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네, 3명의 후보들 목소리 들었습니다. 자, 정치권 소식, 지방선거 이야기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노 기자, 오늘 광역단체장 민주당 후보들 면접이 쫙 시간대별로 있었던 거죠, 오늘? 네, 오늘 예. 17개 시도 광역단체장 면접이 다 있는데 서울시가 가장 첫 번째 주자였거든요. 그래서 오전에 당사에서 저렇게 3명의 후보가 모두 모였었는데 좀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어요. 지금 저렇게 나란히 손을 잡고 화기애애한 모습을 연출은 했는데 여러 가지 좀 질문들이 많이 나온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면접을 마치고 나오는 후보들의 얼굴에는 약간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예. 원래 면접이라는 건 늘 긴장되는 거죠. 근데 김성환 평론가는 오늘 면접 3명 딱, 근데 누가 좀 제일 좋은 성적을 거뒀을 거라고 보십니까? 제가 면접위원이 아니라서 잘 봤는지 못 봤는지는 모르겠고요. 예. 가장 힘들었을 사람은 제가 누군지 알겠습니다. 제일 힘들었을 사람 누굽니까? 예, 박원순 시장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당내에서 그동안에 삼선에 도전한 사례가 없다. 이번에는 좀 다른 쪽으로 가시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까지 사실은 나왔거든요. 예. 우리 권투에서 타이틀 딴 사람이 타이틀 지키는 게 훨씬 더 어려운 것처럼 아마 박원순 시장의 여러 가지 아주 아픈 질문이나 송구 질문들이 많이 쏟아지지 않았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오늘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해서 관심은 이거였습니다. 이제 안철수 전 대표의 어떤 양보론 프레임과 관련해서 오늘 박원순 서울시장이 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제 안철수 전 대표가 일전 그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때 박원순 시장한테 양보해줬으니까 이번에는 박 시장이 안철수 전 대표한테 양보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 강 기자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11년 당시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는 MB에 맞서서 같이 노력하던 그런 사람이었고, 근데 지금은 당적도 다르고 서로의 위치도 달라졌다면서 이제 양보론을 일축했는데, 예. 저도 이제 방금 보신 것처럼 아무래도 면접에도 그런 내용이 나왔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기자들한테 나와서 상당히 날카로운 그런 표정으로 기자들 질문 세게 하시네요라고 얘기하면서 상당한 좀 난감한 그런 기색을 드러낸 것 같습니다. 예, 양보하지 않겠다는 거죠. 지금은 그때와 정치 상황이 다릅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장 선거가 이제 굉장히 이제 좀 흥미진진해지고 있는데 말로만 떠돌던 안철수 전 대표가 출마 선언 언제 한다고요, 노 기자? 네, 어제 입장을 밝히기로는 4일이죠. 모레 출마 선언을 하겠다. 4일 오전 10시 반으로 출마 기자회견 날짜를 잡았고 일단은 그 출마하는 장소가 어디냐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디예요? 출마하는 장소에도 좀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안 대표 측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 시청 앞 서울광장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런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박원순 시장이 시정을 보는 바로 그 코앞에서 내가 서울시장 도전을 선언하겠다. 약간 어떻게 보면은 조금 바로 이제 도전장을 내는 이런 걸로 볼 수가 있을 텐데 그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박 시장 보란 듯이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출마 선언을 안철수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이 한다는 거죠. 좀 전에 아마 그래픽 화면도 잠깐 보셨을 텐데 이게 김성환 평론가님 미묘한 신경전이에요. 박원순 시장하고 안철수 전 대표가 캠프 사무실을 꾸리는데 자, 이 지도 화면을 보면 불과 좀 안국역 주변인 것 같아요. 안국역 주변인데
안국 빌딩과 동일 빌딩, 그러니까 100m 사이에도 그 캠프 사무실을 저렇게 차렸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2007년도에도 박원순 시장이 안국 빌딩에다가 선거 캠프를 차렸거든요. 아, 그랬군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근데 안철수 위원장이 만약에 서울시장에 출마를 선언을 하게 되면 예. 바로 이제 거기서 100m밖에 이동거리는 한 5분도 안 되는 거리에다가 지금 선거 캠프를 차리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출마 선언도 서울시청 광장 앞에서 박원순 시장 바로 보라는 듯이 저렇게 하고 예. 또 캠프도 저렇게 같이 붙여서 만드는 거 보면 이번에 안철수 위원장의 경우에는 박원순 시장의 맞상대는 바로 나다. 이런 것들 자꾸 주지시켜주기 위한 나름의 전략을 좀 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선거에서 3등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양자구도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양자구도 만드는 모습들을 예. 안철수 위원장은 계속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자, 이제 이런 상황에서 안철수 전 대표도 이제 모레 출마 선언을 하는데 민주당 내에 박원순 시장을 제외한 2명의 서울시장 후보자들이 있잖아요. 박영선 의원, 우상호 의원이 있는데 이 2명의 의원은 박 시장이 서울시장 선거 나가면은요, 이거 양보 프레임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가능성 떨어져요. 우리가 서울시장 민주당 후보가 되어야 합니다.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2012년 문재인 안철수 후보 단일화 협상 팀장으로서 제가 이미 그 당시에 안철수 후보를 포기시키게 했고, 안철수 후보가 나오면 저는 굉장히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경쟁력이 가장 높은 후보가 아닐까. 가장 유리한 사람은 우상호 후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박원순 시장님은 안철수 후보에게 빚진 게 있기 때문에 안철수를 이길 사람은 납니다. 서로 다 각자 자기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 계속 양보 프레임을 두 사람이 함께 펴고 있는데 박원순 시장이 7년 전에 양보를 받았던 입장이기 때문에 뭔가 본선에서 박원순과 안철수 구도가 됐을 때는 유권자들조차도 안철수가 양보를 했으니까 이번엔 좀 뽑아주자, 이런 약간 동정 여론이 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안철수를 상대를 해야 이길 수 있다, 이런 프레임을 펴면서 박원순 시장을 좀 견제하고 안철수 위원장까지도 같이 견제하는 이런 효과를 노린 겁니다. 네, 그렇군요. 네, 우상호 오늘 의원이 면접을 마치고요. 안철수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의 목소리를 흉내냈다고 합니다. 성대모사라고 하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강 기자? 예, 그동안 이제 안철수 대표가 대표 시절, 국민의당 대표 시절에 뭐 바른정당과 통합 안 하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한국당과 연대 안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바른미래당이 한국당과 연대 소리 솔솔 나오고 있는 것을 비판하면서 성대모사를 한 건데, 자, 저는 좀 비슷한지 모르겠는데 시청자분들께 좀 판단을 맡기기 위해서 그럴까요? 저희가 성대모사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제가 왜곡했나요? 정동영 후보가 물어봤을 때 안 합니다. 이렇게 그 특유의 억양으로 말씀하셨고, 천정배 대표가 또 물어볼 때 음해입니다. 안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안 할 줄 알았죠. 제가 보기엔 별로 안 비슷한데요. 근데 주변에서는 생각보다 많이 닮았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우상호 의원 얘기까지 해봤고요. 자, 그렇다면 이 진용이 서울시장 선거전이 꾸려지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보신 대로고요. 바른미래당은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 그렇다면 한국당도 이제 후보를 내긴 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다들 해당자들이 고사를 해왔지만 한국당에서는요, 이제 급기야 이 인물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굴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썩은 쓰레기통에서도 장미는 있는 법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 소추한 국회가 바로 탄핵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몇 분가? 그러니까 한국당에서는요, 김성환 네. 평론가님이 이제 김문수 전 경기지사 서울시장 차출론 얘기까지 나와요. 김문수 지사한테까지 결국 가게 됐다, 뭐 네. 이런 얘기도 들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돌고 돌아 그 자리로 간 거냐, 뭐 이런 얘기도 사실은 있는데요. 저는 뭐 이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 나쁜 카드를 선택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홍 대표 스스로가 이번 선거 구도는 진보와 보수 구도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과거 이제 우리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요,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가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투표함을 열어놓고 보면은 대부분 진보 보수라고 하는 구도 안에서 한 80%는 거기다 그 표를 몰아주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예. 그리고 중도층이 없다고 얘기를 이제 홍준표 대표가 했는데, 중도층이나 부동층이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실제로 투표장으로 가는 사람은 한 1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가 그런 선명한 색깔을 만들기 위해서
다른 뭐 여러 사람들을 찾긴 찾았지만 김문수 전 지사를 네. 마지막으로 최종 낙점한 것이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자 이제 보수를 결집시켜야 된다. 우리 지방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이제 김문수 카드를 꺼내든 것 같습니다. 근데 당내에서는 아니다. 기왕 보수 결집시킬 거면 김문수 전 지사 카드가 아니라 이 카드가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이런 의견이 있다는데 무슨 얘기예요? 황교안 전 국무총리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한국당의 서울시의 어떤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김문수 전 지사가 서울에 별 연고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왜 갑자기 김문수 전 지사를 얘기를 하느냐, 황교안 전 총리를 미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네,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도 서울시장 후보로 황교안 전 총리가 나왔을 때는 무조건 진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탄핵 소추 상태에 놓였을 때 대통령 권한 대행을 했던 그 이미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자칫하면 탄핵 선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반대를 하고 있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임기 중에 황교안 총리를 자기 다음 주자로 차기 대선 후보로 좀 추천했다 이런 것 때문에 좀 라이벌 의식이 생겨서인지 어쨌든 황 전 총리 카드는 한국당이 전혀 고심을 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홍준표 대표의 서울시장 차출론과 관련해서 부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아마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좀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고요. 서울시장 선거는 이렇게 지금 들으신 것처럼 양당이 각 당이 정말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고 또 하나 아주 뜨거운 지역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좀 한참 내려가야 되는데요. 경남지사 선거와 관련해서 드디어 우리가 이 변수로만 여겨졌던 게 이제 상수가 될 것 같습니다. 과연 누구 때문일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벼랑 끝에 선 경남 지역 경제와 민생을 되살리기 위해 저는 오늘 경남도지사 선거에 출마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선거운동을 해오신 새 후보께서 성공 후사의 대승적 결단으로 저를 경남도지사 단일 후보로 지지하고 원팀이 되어서 선거 승리를 위해 함께 해주시기로 한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김경수 민주당 의원이 경남지사 선거에 공식적으로 조금 전에 출마 선언을 결국 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고심하다가 아무래도 당의 요구가 계속되다 보니까 이제 출마를 선언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당이요,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이 지금 일당 체제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주당이 좀 그것을 깨보겠다고 하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3명의 예비 후보가 김경수 의원을 단일 후보로 지지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그런 당에서 요구를 물리치지 않고 이번에는 그냥 받아들이기로 결심하고 김해을 지역을 포기하고 이제 출마를 결심한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김성환 평론가께서는 사실은 김경수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만약에 출마를 해서 후보자로 결정이 되면 배지를 떼야 된단 말이에요. 네, 국회의원은 그렇죠. 못합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은 일당을 또 뺏길 수 있기 때문에 남겨두려고 했던 게 민주당인데 결국에는 그래도 경남지사에 이렇게 내보내는 걸로 결정을 했군요. 그러니까 PK 지역이 이번 지방선거에 승패를 가를 최대 격전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홍준표 대표가 이번 광역자치단체 6곳을 내가 승리하겠다 이걸 마지노선으로 제시했거든요. 거기에 PK가 3곳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3곳을 어떻게 싸우느냐에 따라서 이번 지방선거에 민주당이 이기느냐 아니면 자유한국당이 이긴 것처럼 보이느냐 뭐 하여튼 두 가지 갈림길에 지금 놓여 있는 상황이거든요. 더군다나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에 나왔을 때 그동안의 역대 투표율 중에서 득표율 중에서 제일 높은 득표를 받았습니다. 그랬군요. 부산에서는 오히려 홍준표 대표가 앞섰고요. 경남에서는 0.5%포인트로 뒤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서는 얼마든지 해볼 만하다. 그렇군요. 여기에서 이기면은 그야말로 문재인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때부터 그렇게 많이 얘기해왔던 지역을 영원함을 다 가지고 가는 정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그런 면에서 이번에 굉장히 아마 PK에 공을 들일 거고요. PK발 바람을 타고 전국으로 그 바람을 확산시키는 민주당의 어떤 선거 전략이 작동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김경수 의원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접하셨으니까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그래픽을 통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 자, 경남지사 출격 김경수 누굽니까? 현 더불어민주당 지역구가 경남 김해을 의원입니다. 초선 의원이고요. 노무현 정부의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 늘 수식어처럼 따라다니는 인물.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캠프 입 역할을 했습니다. 대변인,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겠죠. 자, 그렇다 보니까 이 김해을 지역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민주당에 대적하는 한국당은요, 이 경남지사에 이 사람을 또 지금 공천하는 걸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굴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오빤 강남 스타일, 아저씨는 촌놈 스타일, 예. 그는 불통 스타일. 그렇죠? 사랑은 모든 걸 다 잃어도 후회 않는 것, 그래야 사랑했다 할 수 있겠지. 최연소 군수 도지사를 거치면서 몸에 배인 스타 의식과 조급증, 몸과 마음은 시들어갔습니다. 초심은 사라지고 판단력은 흐려지고 언어가 과격해지고. 자, 뭐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의 뭐랄까요, 지금 한국당 입장에서는 김태호 전 경남지사를 생각하는 모양이죠? 네, 사실 경남지사를 2번이나 했습니다. 민선 3사기 경남지사를 지낸 재선 지사고요. 그리고 이제 전 새누리당 최고위원인데 뭐 지역에서는 리틀 김영삼으로 불릴 정도로 좀 약간 촉막 맞는 정치인이었죠. 그리고 최연소 총리 후보를 지내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낙마를 했지만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조금 출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같아서 제가 김태호 전 최고위원과 직접 통화를 해봤는데 뭐라고 하던가요? 일단은 홍준표 대표의 어떤 그런 설득이 좀 컸던 것 같더라고요. 홍준표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경남이 흔들리면 당도 미래가 없고 너도 역시 미래가 없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뭔가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나서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예. 근데 아무래도 김태호 전 최고위원 입장에서도 지금 현재 당에서 예비 후보들이 뛰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과의 의견 수렴, 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에 4월 10일 전후에 입장을 밝히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뭐 사실상 출마 쪽으로 마음을 굳힌 것 같습니다. 김태호 전 지사도요. 김태호 대 김경수. 흥미진진한 김해을 선거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시청자 여러분, 이거 잠깐 짚어드릴까요? 만약에 이제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해을 지역에 출마를 하게 되면 김해을 지역의 지금 국회의원이 김경수니까요. 그 지역이 비게 됩니다. 그러면 그 지역도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김해을 지역 국회의원을 뽑아야 되는데 거기도 뭐 내로라는 사람들이 거론되고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전 대통령의 아들들이 좀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요? 네, 우선 김경수 의원의 지역구인 김해을 지역구에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그 아들인 김현철 씨와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 씨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런 얘기가 돌고 있고요. 예. 예, 정남, 영암, 무안, 신안 이쪽에는 아무래도 김대중 전 대통령의 그런 향수가 짙게 배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DJ 삼남이라고 부르는 그 김홍걸 씨가 이제 출격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해을 같은 경우는 지금 김현철, 노건호 씨가 지금 거론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예. 그만큼 이제 흥미진진한 그런 재보궐선거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제 한국당에서는 충남지사 선거와 관련해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분을 우리가 충남지사에 꼭 출마를 시켜야 됩니다. 추대식이 열렸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이례적인 모습입니다. 과연 누구 때문이었을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이인재 고문께서는 7선 의원을 하시고 경기지사, 노동부 장관, 대선도 2번이나 출마를 했던 그런 분입니다. 충청도가 낳은 큰 인물입니다. JP 이래의 충청도가 낳은 가장 큰 인물이고, 또 김종필 총재께서도 충남지사 후보를 이인재 고문으로 하라고 그렇게 요청을 해왔습니다. 저의 분명한 입장을 우리 당원과 또 우리 충청도민들께 밝히려고 합니다. 이번 승리를 위해서 정말 하늘의 미랄이 돼서 저희 모든 것을 다 쏟아붓겠습니다. 네, 이인재 전 의원, 그러니까 새누리당, 한국당에서는 오늘 추대식이 있었습니다. 내일 실제로 이인재 전 의원이 충남지사 출마 선언식을 갖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뭐 지금 일각에서는 올드보이의 귀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예. 저는 홍준표 대표의 전략이 그냥 선거의 법칙에 충실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선거를 치를 때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인지도가 일단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엔 조직력이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김태호 전 지사를 영입하는 거나
뭐 이인재 전 의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지역에서 일단 출마 선언하면 인지도 일단 높고 그리고 지역의 조직을 장악해 들어갈 만큼의 역량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자유한국당이 지지율이 낮은 상황에서 새로운 인물에 대한 국민들의 요청이나 요망은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에 도박을 거느니 네. 차라리 선거의 원칙에 충실하게 가서 이 바닥을 다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기회를 보겠다. 이게 제가 볼 때는 홍준표 대표의 선거의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홍준표 대표는 요즘 저 갈색 가죽 점퍼를 늘 입고 다니는군요. 자, 그러니까 이른바 김성환 평론가께서 아예 한국당은 이렇게 인물이 없습니까? 이게 올드보이들의 귀한 아닙니까? 여의도 정치권에 실제로 이런 비판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한국당에서요, 이 올드보이라는 비판에 대해서 반박을 했습니다. 어떤 얘기했을까요?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저는 46살에 최연소 경기도지사가 돼가지고 수많은 혁신과 도전을 계속해서 경기도를 제일 아주 역동적인 젊은 도로 만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보다도 제 용기와 열정, 비전 이거는 조금도 시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 원숙하게 불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아침 많은 신문들이 올드보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우리 한국당의 후보들을 아주 흠집을 내고 있는 그런 아침 방송을 듣고 너희는 밥도 먹지 말고 정치도 하지 말고. 네, 홍문표 사무총장, 노인들은 밥도 먹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정치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자, 충남지사, 한국당은 이인재 전 의원이 내일 출마 선언하고요. 민주당은 지금 박수현 전 대변인 낙마하면서 민주당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이제 뭐 복기왕 전 이제 아산시장과 그다음에 양승조 의원이 좀 맞붙어 있는 상태인데 좀 아이러니하게도요. 박수현 전 대변인이 이제 조금 이제 출마를 포기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여전히 박수현 그림자가 보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경선에서 승리하면 박수현 전 대변인을 선대위원장으로 모시겠다. 박수현 전 대변인 도왔던 분들을 다 우리가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박수현 전 대변인을 지지했던 인사들까지 좀 뭔가 표심으로 좀 끌어들이기 위해서 저런 식으로 민주당 후보들 사이에서는 박수현 마케팅이 좀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울 지역 살펴드렸고요. 또 충남 지역도 살펴드렸고 오늘 이렇게 지방선거 관련해서 여러 개 지역을 저희가 좀 흐름을 짚어드렸습니다. 지방선거 상황실이라는 또 화면이 지금 보셨을 겁니다. 그 전에 뭐 안희정 지사와 관련된 속보가 지금 들어왔다고 해서요.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검찰이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얼마 전에 영장을 청구했는데 영장이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안 지사에 대한 또 구속영장이 재청구되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이 있었는데요. 검찰이 혐의가 소명되고 그 증거인멸의 정황이 있다. 따라서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 해서요. 영장을 재청구했다라는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자, 이제 지방선거가 이제 시청자 여러분 72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죠. 오늘 민주당에서는요. 이제 광역단체장 후보들 면접이 진행됐는데 서울시장 후보들에 대한 면접도 있었습니다. 자, 오늘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잘 보셨나요? 네, 잘 봤습니다. 네. 예상치 못한 당혹스러운 질문이나 뭐 이런 것들이 또 있어요.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네. 면접 좀 어떠셨어요? 뭐 질문들 빡세게 많이 하시네요. 네. 그 양보론에 대해서도 좀 질문이 오갔나요? 예, 그 질문도 계셨습니다.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뭐라고 저는 민주당 후보이지 않습니까? 세대 교체, 정치 교체 필요성을 강조하고서 그 세대 교체의 리더십으로 우상호가 적임자다 이렇게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네, 3명의 후보들 목소리 들었습니다. 자, 정치권 소식, 지방선거 이야기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노 기자, 오늘 광역단체장 민주당 후보들 면접이 쫙 시간대별로 있었던 거죠, 오늘? 네, 오늘 예. 17개 시도 광역단체장 면접이 다 있는데 서울시가 가장 첫 번째 주자였거든요. 그래서 오전에 당사에서 저렇게 3명의 후보가 모두 모였었는데 좀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어요. 지금 저렇게 나란히 손을 잡고 화기애애한 모습이 담겨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안 대표 측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 시청 앞 서울광장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런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박원순 시장이 시정을 보는 바로 그 코앞에서 내가 서울시장 도전을 선언하겠다. 약간 뭐 어떻게 보면은 조금 바로 이제 도전장을 내는 이런 걸로 볼 수가 있을 텐데 그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박 시장 보란 듯이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출마 선언을 안철수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이 한다는 거죠. 좀 전에 아마 그래픽 화면도 잠깐 보셨을 텐데 이게 김성환 평론가님 미묘한 신경전이에요. 박원순 시장하고 안철수 전 대표가 캠프 사무실을 꾸리는데 자, 이 지도 화면을 보면 불과 좀 안국역 주변인 것 같아요. 안국역 주변인데 안국 빌딩과 동일 빌딩, 그러니까 100m 사이에 두고 캠프 사무실을 저렇게 차렸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2007년도에도 박원순 시장이 안국 빌딩에다가 선거 캠프를 차렸거든요. 아, 그랬군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근데 안철수 위원장이 만약에 서울시장에 출마를 선언을 하게 되면 바로 이제 거기서 100m밖에 이동거리는 한 5분도 안 되는 거리에다가 지금 선거 캠프를 차리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출마 선언도 서울시청 광장 앞에서 박원순 시장 바로 보라는 듯이 저렇게 하고 예. 또 캠프도 저렇게 같이 붙여서 만드는 거 보면 이번에 안철수 위원장의 경우에는 박원순 시장의 맞상대는 바로 나다. 이런 것들 자꾸 주지시켜주기 위한 나름의 전략을 좀 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선거에서 3등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양자구도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양자구도 만드는 모습들을 안철수 위원장은 계속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이제 이런 상황에서 안철수 전 대표도 이제 모레 출마 선언을 하는데 민주당 내에 박원순 시장을 제외한 2명의 서울시장 후보자들이 있잖아요. 박영선 의원, 우상호 의원이 있는데 이 2명의 의원은 박 시장이 서울시장 선거 나가면은요, 이거 양보 프레임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가능성 떨어져요. 우리가 서울시장 민주당 후보가 되어야 합니다.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진용이 서울시장 선거전이 꾸려지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보신 대로고요. 바른미래당은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 그렇다면 한국당도 이제 후보를 내긴 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다들 해당자들이 고사를 해왔지만 한국당에서는요, 이제 급기야 이 인물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굴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썩은 쓰레기통에서도 장미는 있는 법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 소추한 국회가 바로 탄핵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몇 분가? 그러니까 한국당에서는요, 김성환 평론가님이 이제 김문수 전 경기지사 서울시장 차출론 얘기까지 나와요. 김문수 지사한테까지 결국 가게 됐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돌고 돌아 그 자리로 간 거냐, 뭐 이런 얘기도 사실은 있는데요. 저는 뭐 이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 나쁜 카드를 선택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홍 대표 스스로가 이번 선거 구도는 진보와 보수 구도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과거 이제 우리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요,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가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투표함을 열어놓고 보면은 대부분 진보 보수라고 하는 구도 안에서 한 80%는 거기다 그 표를 몰아주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중도층이 없다고 얘기를 이제 홍준표 대표가 했는데 중도층이나 부동층이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실제로 투표장으로 가는 사람은 한 1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가 그런 선명한 색깔을 만들기 위해서 다른 뭐 여러 사람들을 찾긴 찾았지만 김문수 전 지사를 마지막으로 최종 낙점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보수를 결집시켜야 된다. 우리 지방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김문수 카드를 꺼내든 것 같습니다. 근데 당내에서는 아니다. 기왕 보수 결집시킬 거면 김문수 전 지사 카드가 아니라 이 카드가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이런 의견이 있다는데 무슨 얘기예요? 황교안 전 국무총리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한국당의 서울시의 어떻게 연출은 했는데 여러 가지 좀 질문들이 많이 나온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면접을 마치고 나오는 후보들의 얼굴에는 약간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원래 면접이라는 건 늘 긴장되는 거죠. 근데 김성환 평론가는 오늘 면접 3명 딱, 근데 누가 좀 제일 좋은 성적을 거뒀을 거라고 보시나요? 제가 뭐 면접위원이 아니라서 잘 받는지 못 받는지는 모르겠고요. 가장 힘들었을 사람은 제가 누군지 알겠습니다. 제일 힘들었을 사람 누굽니까? 박원순 시장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내에서 그동안에 3선에 도전한 사례가 없다. 이번에는 좀 다른 쪽으로 가시는 게 어떻겠느냐, 뭐 이런 얘기까지 사실은 나왔거든요. 우리 권투에서 타이틀 딴 사람이 타이틀 지키는 게 훨씬 더 어려운 것처럼 아마 박원순 시장의 여러 가지 아주 아픈 질문이나 송구 질문들이 많이 쏟아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오늘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해서 관심은 이거였습니다. 이제 안철수 전 대표의 어떤 양보론 프레임과 관련해서 오늘 박원순 서울시장이 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제 안철수 전 대표가 일전 그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때 박원순 시장한테 양보해줬으니까 이번에는 박 시장이 안철수 전 대표한테
양보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 강 기자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11년 당시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는 MB에 맞서서 같이 노력하던 그런 사람이었고, 근데 지금은 당적도 다르고 서로의 위치도 달라졌다면서 이제 양보론을 일축했는데, 예. 저도 이제 방금 보신 것처럼 아무래도 면접에도 그런 내용이 나왔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기자들한테 나와서 상당히 날카로운 그런 표정으로 기자들 질문 세게 하시네요라고 얘기하면서 상당한 좀 난감한 그런 기색을 드러낸 것 같습니다. 예, 양보하지 않겠다는 거죠. 지금은 그때와 정치 상황이 다릅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장 선거가 이제 굉장히 이제 좀 흥미진진해지고 있는데 말로만 떠돌던 안철수 전 대표가 출마 선언 언제 한다고요, 노 기자? 네, 어제 입장을 밝히기로는 4일이죠. 모레 출마 선언을 하겠다. 4일 오전 10시 반으로 출마 기자회견 날짜를 잡았고, 일단은 그 출마하는 장소가 어디냐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디예요? 출마하는 장소에도 좀 의미가 2012년 문재인 안철수 후보 단일화 협상 팀장으로서 제가 이미 그 당시 안철수 후보를 포기시키게 했고, 안철수 후보가 나오면 저는 굉장히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경쟁력이 가장 높은 후보가 아닐까. 가장 유리한 사람은 우상호 후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박원순 시장님은 안철수 후보에게 빚진 게 있기 때문에 안철수를 이길 사람은 납니다. 서로 다 각자 자기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 계속 양보 프레임을 두 사람이 함께 펴고 있는데, 박원순 시장이 7년 전에 양보를 받았던 입장이기 때문에 뭔가 본선에서 박원순과 안철수 구도가 됐을 때는 유권자들조차도 안철수가 양보를 했으니까 이번엔 좀 뽑아주자, 이런 약간 동정 여론이 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안철수를 상대를 해야 이길 수 있다, 이런 프레임을 펴면서 박원순 시장을 좀 견제하고 안철수 위원장까지도 같이 견제하는 이런 효과를 노린 겁니다. 네, 그렇군요. 네, 우상호 오늘 의원이 면접을 마치고요. 안철수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의 목소리를 흉내냈다고 합니다. 성대모사라고 하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강 기자? 예, 그동안 이제 안철수 대표가 대표 시절, 국민의당 대표 시절에 바른정당과 통합 안 하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한국당과 연대 안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바른미래당이 한국당과 연대 소리 솔솔 나오고 있는 것을 비판하면서 성대모사를 한 건데, 자, 저는 좀 비슷한지 모르겠는데 시청자분들께 좀 판단을 맡기기 위해서 그럴까요? 저희가 성대모사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제가 왜곡했나요? 정동영 후보가 물어봤을 때 안 합니다. 이렇게 그 특유의 억양으로 말씀하셨고, 천정배 대표가 또 물어볼 때 음해입니다. 안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안 할 줄 알았죠. 제가 보기엔 별로 안 비슷한데요. 근데 주변에서는 생각보다 많이 닮았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우상호 의원 얘기까지 해봤고요.